자, 이제 둘째 날 동시행의 항변권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쌍무계약은 이게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의 결연성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결연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관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존속상의 결연성으로서 위험부담 공부했죠. 근데 이 성립상의 결연성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생각했던 거 한번 봐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갑과 을이 X를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이 X 채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모두 10억 채무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존속상의 결연성. 우리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위험부담은 기브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것들로 인해서 후발적 불이익이 됐어. 기브를 못했어. 그러면 테이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 동시행위 항변권, 요거는 이행상의 결연성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브도 하지 않고 테이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너 이거 네 거랑 내 거랑 요거 맞바꾸자. 아니면 내가 네 거 이거 10만 원에 살게. 언제? 뭐 어느 날 우리 수업 시간에 와서 바꾸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수업 시간에 지는 안 갖고 와. 그러면서 나한테는 달라 그러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나도 못 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됐죠? 자, 요 정도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사례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요거 한 가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요 강의 듣고 바로 우리 객관식 문제집 풀어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뭐 기본서 있으면 기본서 없으면 안 봐도 돼요. 이제 물론 기본서 한번 이렇게 갖고서 체크해 보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쭉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더 간략하게 하실 분들은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한 뒤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양이 적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정말 고도로 분석해가지고 딱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사실 더 넘게 공부한다고 해서 객관식 이거 만점 받을 게 아니잖아요. 만점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행위 항변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X를 5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근데 그걸 1월 15일 날 예를 들면 계약금 1억을 주고 2월 15일 날
중도금 2억을 먼저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 날 매수인이 잔금 2억 주는 것과 동시에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고 인도해 주기로, 요렇게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제 3월 15일 날 계약 맺으면서 계약금 주는 건 이미 준 거고요.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될 선이행 의무가 되죠. 먼저 줘야 될 의무다. 그런데 이 잔금 2억과 등기 서류 교부, 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요걸 풀었을 건데, 요게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데, 선의 의무가 있는 중도금 같은 경우는 동시행위 항변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월 15일이 돼야 동시행위 항변권이 생기는 거지. 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네. 그래서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도 등기서류 교부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도 안 주면서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돈 안 주면 못 줘요. 물론 이제 이미 거래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드릴게요, 외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물건만 가져가겠대.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뭐 돈만 먼저 주시면 물건은 나중에 주겠대. 내가 언제 온다고요. 이런 게 동시행 관계가 된다. 그런데 요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매매 계약 같으면,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또 거기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말소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인도까지. 그리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쌍무계약은 이게 이제 유효일 때 그런데, 여기다 이걸 써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계약이 유효일 때 서로 이행해야 되는 게 동시행 관계인데, 만약에 그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고요.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또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야. 취소가 돼서 유효이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돌려줘야지 되죠. 서로 쌍방이 다 돌려줘야 돼.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일 때도 동시행 관계지만,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될 때도 동시행 관계가 된다. 해무치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요. 여기서 잠깐 이걸 한번 보고 가자면요. 우리 이제 조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536조 조문 1항과 2항 조문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립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이런 얘기죠. 쌍무계약, 이런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그러니까 편무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예를 들면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이 말은 아직 제공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잔금 주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못 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같이 이행합시다.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제 항변권은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청구권이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청구권이 생겨. 그런데 이제 쌍무 계약에서는 지도 주면서 달라고 해야지. 왜 안 주면서 하면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계에 있어야만 돼. 변제계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요 경우는 중도금 같은 것을 봐보세요.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잔금 지급일이 됐을 때 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항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법문과 같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요 중도금 지급 채무 같은 경우들인데, 요게 우리 매수인은 중도금을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줘야 되는데 이제 단위가 좀 큰 돈이 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중도금 줄 때도 확인을 해봐야죠. 안 해보고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 봤더니 갑자기 가압류가 막 들어와 있어. 가압류 이런 게 없던 게 막 들어오네.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해서 못 주지. 그러면 야 이거 말소해 갖고 와. 그러면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불안의 항변권이다 라고 말한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 가시면,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쌍무계약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계약정으로 어떤 채무가 생겼어. 그러면 안 된다.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안 돼. 매매 같으면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하는 게 동시 이행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소개해놨는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행사가 있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임대차에서 공부를 할 건데, 토지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지상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갈 때 그 건물이 그냥 너무 쌩쌩하네요. 쌩쌩한데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은 먼저 더 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더 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인이 알겠어요 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갱신이 돼요. 근데 주인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2차적으로 뭐가 인정되느냐, 그거 사세요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이름이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성질이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성질이 형성권이 된다. 형성권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형성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다. 그게 뭐냐면, 지금 토지 임차인이 이 건물 사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 매매 계약이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건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바로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매도인 입장에서 건물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이제 건물을 넘겨줄 때 명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임대인이 매수인 입장이 돼서 건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건 매매가 됐으니까, 매매에서 아까 동시행 관계였잖아요.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다. 이제 법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걸 좀 알아가야 돼요. 어떤 것은 얘가 이제 이 성질이 뭐냐 하는 걸 논의를 하는데, 그냥 들어만 봅니다. 지배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거 동시행 항변권은 그중에 항변권인 거야. 그런데 이제 얘는 성질이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청구권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내놓으세요 청구권. 네, 청구권, 이게 청구권이죠.
뭐 갱신 청구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름이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형성권인 것도 있다. 형성권은 이제 법률 용어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권리자 일방의 이사심한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게 하는 권리, 이걸 형성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일방의 이사심한으로 권리 변동이 생겨버려.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됐죠. 근데 지상물 매수권 행사가 있으면 바로 그냥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해두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모양이 바뀌어요. 그럴 때도 동시행위양변권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일단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실 건데 양인상, 손해, 전부 추심 여기는 동시행 관계가 된다. 그런데 경계는 그런 게 아니야. 요 정도만 해두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다른 제도들을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외워두고 나중에 다른 제도를 공부하시고 나면 알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이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제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도인이 요 채권 있는 거, 매도인이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 채권 양도가 되면 이제 이럴 때 돈 측면에서 보면 이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매수인이 채무자가 돼서 이렇게 줘야 돼요. 돈을 여기다 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고 등기 X는 갑이 넘겨주고. 그런데 이제 병이 을한테 야 내가 갑한테 채권 양도 받았으니까 빨리 돈 내놔 이렇게 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을 입장에서는 X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시행 향변권을 인정해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말한다. 이 채권 10억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한다. 동일성이 있어. 그래서 갑이 갖고 있던 10억 채권이나 병한테 넘어간 10억 채권이나 똑같은 거다. 성질이 똑같으니까 이게 동시행 관계 이거를 계속 인정해 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채무인수도 있는데 채무인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똑같이 갑이 을하고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쉽게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매수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갑이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채무를 이렇게 병이 인수를 했대. 채무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걸 특히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원래 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이 인수인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등기는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을은 이제 채무자가 아니네. 갑한테 야 X 나한테 주세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 10억 채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동일성이 있다. 됐죠? 요 얘기들을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설명하려면 나중에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양인상, 손해, 전부, 추심 이렇게 알아두자. 전부명령, 추심명령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 친구 중에 사실 인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양인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손에 전부 다 투심은 돈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투심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경계는 그런 동일성이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또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이번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게 있을 것. 그러니까 원래 선의행의무자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는 거죠. 동시행위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된다. 아까 우리 중도금 지급해야 되는 매수인 생각해 보세요.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매수인은 아니 매도인이 중도금 달라고 했더니 빨리 우리 매도인이 중도금 달라고 했더니 같이 행합시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자체는 자세한 사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불안해서 못 주겠다 이 말인 거죠. 가압류가 갑자기 들어와 있네. 불안해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에 변제가 된 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대금 지급일이 돼버렸어.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잔대금 지급과 등기서류 제공이 동시행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중도금도 같이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붙겠죠. 그래서 중도금 플러스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이 등기서류 제공과 동시행 관계가 된다. 요걸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아까 중도금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지급하면서 등기서류 교부 인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금 지급일이 된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이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 인도 요게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동시행 관계다. 그런데 이제 잔금 지급일이 되면 모두 마찬가지로 중도금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가 된다. 요렇게 되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중도금을 2월 15일 날 주기로 하고 잔금은 3월 15일 날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2월 15일 날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정확하게는 2월 16일이죠. 2월 16일부터 이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런 것을 이제 지연손해금, 이행시효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3월 15일이 되면 이 중도금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3월 14일까지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요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금과 중도금에 따른 지연손해금 그리고 잔금 합계가 등기서류 교부 인도와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런 뜻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가 안 주고 달라고 할 때,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돼.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3월 15일 날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준비해줬다고 보자고요. 아까 우리 잔금 2억과 등기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인데 요거를 이 매도인이 준비를 해줬어. 근데 2억을 안 줬어. 그러면 2억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치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등기 서류를 준비해주면서 2억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 제공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자기는 등기 서류도 준비 안 해주면서 야, 너 잔금 빨리 내놔. 이렇게 청구하면 자기는 등기 서류 못 받으면서 그걸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현실 제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고. 다음번에 잔금 달라고 할 때도 어떻게 된다? 이 준비해서
그 등기서류 준비해가지고 잔금 달라고 해야 된다. 물론 그 늦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얘는 이 행사할 때 고려를 해주는데 행사관하고는 자유죠. 권리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 때까지, 상대방이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이런 뜻인 거죠. 그때까지 연기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가면 영구적 항변권도 있다.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구적 항변권은 영원히 못 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영구적 항변권은 거의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연기적 항변권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걸 법원에 가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서로 맞바꿔서 이행하세요 하는 상환이행 판결 또는 상환급부 판결이라고도 한다. 상환급부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상환급부 판결을 내린다. 근데 원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인정해 준 거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신은 잔금 주시고요. 매수인 당신은 잔금 주시고 매도인 당신은 등기서류 교부 인도해 주세요 라는 판결을 내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해요. 있기만 하면 이 말은 행사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에요.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시가 안 돼. 이행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날 원래 3월 15일 날 잔금 안 주고 그 날짜를 지나가면 이행이 딜레이 되는 것이라고. 그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해 줬을 때의 문제죠. 근데 매도인도 만약에 준비를 안 해줬어. 서로 지금 쌤쌤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죠. 그럼 서로 이행하지 않고 가면 날짜를 그냥 지나쳐도 이행시가 안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상계를 할 수가 없어. 자동채권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 그랬는데 상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 갑과 을이 갑은 을한테 X를 넘겨주고 지금 을은 여기서 2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갑 입장에서 보면 2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2억 줄 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굳이 이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상계는 서로 상자에 계산할 계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 퉁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걸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X를 넘겨주면서 퉁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X는 주지도 않으면서 퉁쳐버리면 황당하네. 그래서 이럴 때 상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갑 입장에서 2억의 채권이 있을 때 2억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채권, 상계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잠깐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상계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체와 상계가 안 돼. 지체, 상계가 안 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536조의 준용 및 유추 적용이라고 했는데 요걸 사실 이 표를 잘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봐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말씀드렸던 해무치가 나와 있죠. 해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무효 취소는 사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주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른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상의 보고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그랬는데 이것도 담보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담보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공부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리을 미음 비읍이 나와 있는데 화물 자동차의 지입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거는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지입회사의 지입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 의무와 지입 차주에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 근데 우리 지입 계약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알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뭐 택배 회사들이 있죠. 택배 회사가 예를 들면 무슨 택배 그러면 그 택배 회사가 차를 다 준비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직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요거를 그 화물차를 가진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그 차를 들고 들어가서 그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운송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지입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났어. 서로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깔끔하게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시행관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지상물 매시정권 요 얘기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도 이게 우리 이제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행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원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사실 보증금 미리 빼주지 않죠. 집 비워줄 때, 비워주는 게 임차물 인도 의무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죠. 이게 동시행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더 자세한 것도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번하고 밑에 기업 니은 디귿 이것들을 같이 볼 건데 시험 문제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빚을 갚을 때 증거를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제와 영수증은 동시이행관계야. 그러니까 영수증을 안 써주면 빚 못 갚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 영수증 문제가 있을 텐데 요즘은 대부분 계좌 이체를 해주니까 계좌 이체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제가 먼저고 그 증서 있는 것들은 후에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 먼저 하고 채권 증서 반환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빚을 낼 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빚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참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제가 입문 강의로 법률 용어 특강, 입문 강의로 우리 법률 용어 특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또 한편 그거 뭐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민법 입문이라는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법률 용어 사전 기능하라고 뒤에 찾아보기를 다 넣어놨어요. 그걸 찾아보시면서 이런 제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공부하실 때는 핸드폰을 좀 멀리 하시고 핸드폰으로 검색하다가 또 꼭 딴 길로 빠져요.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은 지식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량원의 민법 입문 그걸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 근데 이제 은행이 채권자일 텐데 은행이 그 저당권 설정해 두는 것은 돈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변제 먼저 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변제하러 갈 테니 저당권 등기 말소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또 가등기 뭐 이렇게 해뒀는데 이런 것들이 변칙담보제도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나 또 가등기담보나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변제가 먼저다. 빚 먼저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끝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요. 근데 그때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나중에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그런 걸 이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들어가서 살면서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근데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근데 이제 내가 직장 관계상 도저히 지금 서울에서는 출퇴근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야 돼.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사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인정하는 제도가 뭐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두면 얘가 저당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이 변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차권 등기 해놓은 걸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먼저, 그리고 임차권 등기 말소 나중.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선의의 의무다. 보증금 반환이 결국 변제와 같은 의미예요.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일 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두고요. 왜 경매가 무효일 때 동시행관계가 될 수 없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예요. 좀 잠깐 보시면 이런 문제인데, 봐보세요. 우리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생겨. 낙찰자 또는 경락인, 뭐 매수인,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채무자 재산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낙찰자 돈 가지고 채권자한테 이렇게 변제가 된 거죠. 빚이 이렇게 갚아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경매가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됐던 거 이렇게 돌려주고, 돈 받은 거 이렇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동시행위 항변권이 되려면 아니 둘이서 뭔가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 거지.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매가 무효 이거 봤고요. 한 가지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에서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민법총 측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미리 좀 들어두시면 이런 거예요. 너무 땅 투기 우려가 있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두고 그 토지거래를 할 때는 그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해야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그냥 무효 상태에 있는 거야. 특히 그런 것을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무효가 유동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근데 어쨌거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데 서로 간에 그 계약을 유효로 만들 협력 의무가 있는 거죠. 협력 의무가. 근데 이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중도금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야, 허가 신청하러 가게 이 중도금 준비해 주세요. 중도금 준비해 주세요. 갖고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협력해서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유효가 된 뒤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다. 그 다음에 공사 도급 계약상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이 있는데, 지체 상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도급 계약은 여기서 알 건데, 공사 도급, 건축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그 건축공사를 3월 20일까지 맞춰주기로 했어. 근데 3월 20일까지 맞춰줬는데 그걸 못 맞췄네요. 그래서 늦었어. 이게 늦으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죠. 이게 상금이 손해배상금에서 상금이에요. 갚을 상자다. 지체한 만큼 갚는 거.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수급이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이에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지체상금 채권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건 별개 문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하실 때 이걸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디귿번에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건 동시행 관계가 맞아요. 담보책임에서 동시행 관계가 맞다. 그런데 지체상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이거 두 개 잘 비교해서 봐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우리 교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의 효력에서 쌍무계약의 효력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 이행, 존속에서 결련관계가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시적 불능 등으로 무효 취소가 돼버렸어. 그러면 상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위항변권 문제인데 동시행위항변권 요 내용들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행을 취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동시행위항변권이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으로 가셔서 보시면 페이지를 바꿔서 이게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채무, 이걸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별개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그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원래 쌍무계약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표에서 본 거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전제로 이걸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우리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시용권 행사했을 때 이때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인정 등기 의무와 건물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주된 급부모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부수의무 상호 간에는 인정될 것이 아니다. 주된 급부모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다. 그러면서 봐보시면 부동산 매매에서 동시행 관계 그러면 매도인이 해줘야 될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인도 그리고 매수인은 잔대금 지급 의무 이게 동시행 관계인데 근데 이때 등기를 이전해 줄 때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돼 있어. 그럼 그거 말소해야죠. 가압류 등기에 돼 있어. 가압류 등기 말소해야죠. 또 가처분 등기에 돼 있어. 그런 거 말소해야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용어들 다 모른다고 해서 막 그거를 다 외우려고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읽고 가면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게 뭔 말이야.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또 궁금하시면 우리 법률 용어 사전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너무 궁금하면.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너무 거기에 천착하면 진도가 안 나가. 뭐 등기부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 다 깨끗하게 하고 넘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앞서도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이 매수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어. 그러면 그것도 함께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등기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양인상 손해전부 추심인 거죠.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을 때 전부명령, 그리고 투심명령, 손해전부 추심 이렇게 된다.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게 나중에 또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러나 경계는 그런 게 아니야. 양인상 손해전부 추심 맞는데 경계는 아니야. 그리고 4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가 있을 때 인정되는 거지. 변제가 도래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보자면 잔대금 지급일이 됐어야 돼. 잔대금 지급일이 안 됐는데 동시행 관계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도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원래 동시행 향변권이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안해 항변권이 인정될 때가 있다. 그 불안해 항변권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해서 못 주겠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외울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이럴 때 불안하겠네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번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행기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도금 같은 경우도 등기서류 교부와 동시행 관계가 아닌데 잔대금 지급일이 되면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중 잔대금 지급길이 도과는 그냥 지나치는 걸 말한다. 사실 이제 이게 법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식 용어인데 그냥 그 잔재가 남아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도과한 경우에 동시행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잔대금 지급일이 되면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등기서류 제공이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잔대금 지급일이 되면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치가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은 그냥 참고해 두시고 답번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령지체가 있을 때의 문제가 있어요. 수령지체는 뭐냐면 요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준비해줬어. 근데 잔금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등기를 넘겨줘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다음에 자기는 제공하지 않고 등기서류 제공하지 않고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돼야 돼. 그래서 계속되지 않는 과거의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계속해야지 동시행 항변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등기서류 준비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뜻이다. 그다음에 효과에서 이행거절 권능 이게 행사요 본질적 효력이다. 이게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연기적 항변권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 법원 가서 행사를 했어. 그러면 상환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이행지치가 안 돼. 이행치가 안 돼. 당연효, 존재효라고 한다. 이행치가 안 돼. 그래서 행사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계금지. 상계하면 안 돼. 그 얘기했습니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동채권 반대말로 수동채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런 말이 있대. 네, 이렇게 해두시고 준용 및 유추 적용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표에서 다 봤고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8례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이느냐 소극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아서 뭐가 먼저야? 협력해야 될 의무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선이행 의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 동시행 항변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약에 따라서 시간 조절도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네? 시험 문제가 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약을 잘 따라서 오시라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은 지난 시간에 봤고 우리 넘어가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